최근에 2024년 공시가 발표가 있었죠. 사실 뭐 매년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사실 큰 변동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 부동산 시장의 어떤 큰 변화, 큰 움직임을 나타낼 어떤 요인은 없었던 것 같은데, 다만 작년부터 이 공시가 발표 그리고 재개발과 어떤 연관이 되는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늘 말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 바로 말씀드렸죠.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보통 우리가 재개발 구역 내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한다 말씀드렸었죠? 빌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 재산세 기준 있죠?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대지지분이 중요하니까 그 대지지분에 따른 토지개발 공시지가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커지고 낮아지고 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내에 내가 내 물건이 다른 물건에 비해서 공시가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추후 내 감정평가가 높게 나올지 낮게 나올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요, 재개발 구역 내 물건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내 물건의 공시가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이거 감정가가 낮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매년 나오는 공시가 발표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국부동산원 측에 연락을 받았어요. 이 한국부동산원이 이 공시가를 발표하는 기관이거든요.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제가 성남시 관련해서 이제 시세조사 그리고 공시가 관련한 어떤 자문을 해드리고 있다, 지역 전문가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부동산 직원분과 통화를 해보니까 공시가가 하락한 상대원동 쪽에, 성남시 중앙구의 상대원동 쪽에 어떤 소유주들이 좀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저한테 자문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 대비 올해 공시가 변화를 보게 되면은 23년 공시가가 어떻게 됐었냐? 이미 아시겠지만 전국 기준으로 마이너스 18.63%, 서울은 마이너스 17.32%,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2% 정도나 하락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 아주 소폭 상승을 했죠. 경기도 2.22%, 몇몇 지역, 아까 말씀드린 성남의 중원구 같은 경우는 공시가가 하락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 내 보유자 입장에서는 공시가 또 하락했네? 이러면은 감정평가 또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받아들이면은 나 손해가 더 증가했겠다라는 어떤 불만,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의문들이 들어오셔서 제가 자문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과연 공시가가 하락했을 때 감정가도 같이 하락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연관성이 정말 그렇게 높은 것인가?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말씀드릴게요. 공시가와 감정평가의 상관관계입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재개발 구역 내에 A빌라, B빌라 이렇게 두 가지 빌라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빌라는요, 이렇게 위치도 같고 연식도 비슷하고 토지지분도 비슷하고 전용면적도 비슷하고 용도지역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이제 공시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게요. 근데 그런 사례가 실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A빌라 같은 경우는 성수동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어보면은 15억 공시가가 나왔었고, B빌라 같은 경우 10억에 공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조건은 거의 동일한데 공시가 차이가 거의 5억 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할 만한 내용이 있죠. 과연 이 두 빌라의 감정가는 어떻게 될까? A빌라가 공시가가 훨씬 높은데 A빌라가 감정평가가 훨씬 더 높게 나올까? 아니면은 둘이 다른 조건들이 다 비슷하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비슷하게 나올까? 이에 대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실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려보면은 실제 성수전략 정비구역에서 있었던 사례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몇 지구에 있던 내용이다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성수전략 정비구역의 모 지구에서 한 빌라가 정말 그 구역 내 다른 빌라와 비교했을 때 공시가가 엄청 높았었던 빌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었죠. 과연 그 빌라가 공시가대로 감정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을까? 대지지분이나 전용면적 비교했을 때는 다른 빌라처럼 공시가가 낮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물론 예상 감정평가 금액이긴 한데 결과는 주변 빌라와 비슷하게 공시가보다 좀 더 낮게 감정평가가 되는 그 결과가 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A빌라 공시가 15, B빌라 공시가 10억이면은 둘 다 조건이 비슷했을 때는 A빌라도 이 공시가 10억인 빌라와 감정평가가 비슷하게 나왔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감정평가 시에 공시지가만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물건만 다른 물건에 비해서 내가 이제 찡찡거려서 한국부동산은 전화 걸어가지고 공시가 높여줘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감정평가 시에는 결국에는 다른 요인들이 반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형평성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내 물건만 예를 들어 형평성이 안 맞게 낮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랬을 때 이제 실제 감정평가 관련 법원의 판결이 있는데요. 서울고등법원 2008루 8651 판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감정평가가 조합원들 사이에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한 경우에는 이거는 위법하다라고 보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요 서울 재개발 뉴타운들 기준으로도 2010년 후반에 있었던 사례들 중에서 어떤 물건만 감정평가가 좀 낮게 나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조합원님이 소송을 했는데 이제 감정평가가 낮게 나왔다고 소송을 했는데 그분은 실제 관리처분인가가 났는데도 이겼어요. 그래서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 물건만 높게 나온다고 해서 이거 나중에 실제 관리처분인가 나고 또 사업시행가 나오게 되면은 감정평가는 다 형평성에 맞게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공시가 변화가 뭐 낮게 나오고 높게 나오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가는요 우리가 그냥 비교하고 참고하는 용도일 뿐이에요. 또 사실 재개발 조합에서는요 우리가 저희에게 그러니까 사업시행가 나게 되면은 감정평가 금액 제시하고 조합원 분양가 제시하고 뭐 추가 분담금 제시하는데 이건 그냥 시장 상황에 맞게 그냥 정하는 것 뿐입니다. 이 정해지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재개발의 사업 구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비례율 이런 거. 그래서 총 수입 총 사업비에 따라서 비례율이 100보다 높으면은 뭐 사업성이 높아지고 100보다 낮으면 사업성이 낮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이거 누가 정하는지 아세요? 뭐 감정평가사가 정할까요? 공명정대한 기준으로? 아닙니다. 이거 그냥 사실 조합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한남 2구역, 한남 3구역 요즘 뭐 고감정평가 트렌드, 뭐 조합원 분양가 올라가는 트렌드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신기하게도요 한남 2구역, 한남 3구역 붙어 있는데 한남 3구역은 5구 타입을 조합원 분양을 10억에 했고 한남 2구역 뭐 어저께 나왔나 그저께 나왔나 했는데 거기는 조합원 분양가를 5구 타입을 14억 했습니다. 이게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조합원 분양가 4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조합에서 자신들의 개별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에 맞춰서 그냥 조합원 분양가를 그렇게 정해버리고 또 추가 분담금도 자신들의 어떤 개별 사업성에 따라서 정해버리고 또 감정평가 금액도 사실은 그냥 그에 맞춰서 정한다는 겁니다. 최대한 불만을 갖지 않게 해요 조합원들이. 뭐 예를 들어 추가 분담금이 한 2억 원 정도는 각각의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 어떤 구조에 있는 재개발 구역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진짜 재개발 조합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사들에게 감정평가사님 단독주택 여기 평균적인 물건은 34평 받을 때 추가 분담금 한 2억 정도만 내게끔 맞춰주세요 라고 하고 맞춥니다. 그래서 실제 감정평가사들은 그에 맞춰서 이제 감정평가를 하는 거고요. 어떤 공명정대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게만 잘 진행하면 되는 것 뿐이지 그 감정평가라는 금액은 또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조합에서 정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공시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내 주변에 같은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떨어지니까 또는 같이 올라가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야, 너가 재개발 투자할 때 공시가가 제일 중요하다며. 맞습니다. 재개발 투자 판단을 할 때는요 공시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장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사실 공시가가 높게 나올수록 감정평가가 높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에는 사실은 그냥 공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를 비교해서 어떤 물건이 급매이구나 아니구나 이걸 판단하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그 기준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특이한 경우 아까 뭐 성수 전략정비구역처럼 뭐 어떤 빌라만 어떤 단독주택만 공시가가 특이하게 뭐 특별하게 높게 나왔어. 이런 경우에는 형평성에 맞게 다시 감정평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추천을 드릴 때 공시가만 보고 판단을 하진 않아요. 종합적으로 공시가도 보고요, 대지지분도 보고요, 뭐 도로 접해 있는지, 뭐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사실 보기는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때 공시가 기준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추천을 드릴 때는 종합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성남시 내에는 어떤 특히 뭐 개별 빌라나 개별 단독주택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공시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안 드렸던 거지. 그냥 공시가 기준대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거지. 만약에 어떤 물건만 공시가가 높게 나왔었다라고 했었다면은 저희는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시가는 감정평가의 절대 변수가 아니다. 중요한 거는 개별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다. 그래서 어쨌든 감정평가나 뭐 조합원 분양가나 추가 분담금은 조합이 그냥 정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하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뭐 공시가가 조금 뭐 낮아졌네, 뭐 갑자기 급등했네, 이런 것은 우리만의 이득이 아니다. 어차피 다 똑같다. 재개발 구역에서는 다 형평성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투자할 때 비교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하시면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홈즈부동산의 이종우 대표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